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자, 타이틀 제목이 법률행위의 취소란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 취소는 뭐랑 구별됩니까? 무효랑 구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취소를 공부하려면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총칙에서 10가지가 있어요.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죠? 또 판다 산다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을 뻥, 빈말, 거짓말, 허위 표시, 혼자 했다, 짜고 했다 해서 무슨 표시가 있고, 단독 허위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짜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정이라고 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착오라고 합니다. 착오.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사기하고 강박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입니다. 달라. 자, 매도인의 목적과 매수인의 목적 달라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그래서 총칙은 총 10가지 가지고 논다 생각하시면 돼요. 10가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드니까 한 글자 따가지고 능능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독 허위 표시, 단통 착사. 그 다음에 여기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총칙은 이렇게 10가지를 가지고 논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능력 얘기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갑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팔겠다는 의사표시와 사겠다는 의사표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표시 고장은 단통 착사가 있고요. 이 단독 허위 표시를 여러분들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말이 너무 길어서 아닌 자를 앞으로 빼가지고 비진이 표시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별명이죠. 비진이 표시. 이게 총 10가지가 있고요. 달라는 확정할 수 있고 가능, 적법, 타당성. 그럼 여기서 이제 고장이 생기면 무효 아니면 취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으면 요거는 무효 사유에 들어갑니다.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정신줄 없는 경우. 자, 그런데 이제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취소다 이렇게 돼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 능력 없는 사람 누구냐면 미피피라고 해요.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과거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세 종류가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수업할 때 약해서 뭐라 한다? 미피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다? 미피피다 이렇게 미피피. 그래서 이 미피피를 행위 능력 없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약속된 언어예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 능력자에는 미피피.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가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 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단독 허위 표시는 원칙은 유효이지만 비진이 표시는 짜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유효이지만 상대방이 알까 하면 알았다, 알 수 있다면 무효가 됩니다. 통정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짰기 때문에 당사자끼리는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착오하고 사기 강박은 종료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겠죠. 요거는 취소 사유다 이렇게 들어가요. 사기 강박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확정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
자, 확장할 수 없다면 취소는 아니고요. 무효고, 네, 가능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원시적 불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시적 불능. 네, 원시 불능은 무효라고 평가가 되고요. 네, 적법하지 않다. 강행법규 중 효력법규라고 있어요. 이 효력법규에 위반되면 역시 무효다라고 평가를 한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타당하지 않다. 네, 타당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103조 있어요. 선풍기. 이제 맨날 선풍기 무효라고 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 네, 이건 조문을 하나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103조가 있고, 또 타당성에 또 하나 예가 있죠. 104조. 네, 법조문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역시 무효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취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소 사유가 뭔지 무엇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맞다 이야기예요.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는 이렇게 요쪽 영역이 취소예요. 그러니까 능, 단통, 작사, 확가, 적타 끝에 세 가지 능착사가 취소 사유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사유다? 네, 무효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이틀 제목이 이쪽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법률행위 무효와 법률행위의 취소다 이렇게 차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취소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자, 이거 그냥 평면적으로 설명드리면 평면적 이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무효는 성립은 돼 있는 겁니다. 무효는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이 돼 있는데 효력이 뭐다? XX 없다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 무효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효. 그럼 취소는 뭐냐? 취소는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 게 아니고 성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요. 효력이 효력이 있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취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자, 그때부터 X가 되는 걸까? 그때부터 XX 효력이 없는 걸까?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서 법률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XX 되는 것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네. 만약에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 주고받은 것은 유효한 거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면 그동안 주고받은 거 원인 없이 가져갔으니까 돌려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따라서 당연히 그때부터란 말은 안 되겠고요. 처음부터란 말이 맞겠죠. 처음부터 무효로 만든 이유는 돌려달라 이야기 아닙니까? 비로소 우리는 무슨 이득? 네, 부당 이득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을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지금 이런 얘기를, 네, 이걸 이제 좀 멋있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네, 법률 행위는 불성립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불성립 반대는 뭐다? 네, 성립이 돼 있고, 성립한 다음에 네, 무효, 유효가 있습니다. 효력이 없다, 무효, 효력이 있다, 유효. 그리고 이 무효도 1, 2, 유효도 3, 4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이 1번 무효가 뭐냐면 아니 불자 써서 확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뭐라 한다?
네, 불확정 무효가 있고 2번은 확정 무효가 있고 3번은 아니불자에서 불확정 유효가 있고 4번이 뭐다? 확정 유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취소는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확정 유효가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can. 그럼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딱딱 끊어서 직선 디지털 된 것을 아날로그로 자 연결시키면 이걸 직선으로 표시하지 마시고 이것을 1, 2, 3, 4를 갖다가 저는 무효, 유효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원으로 그려드리면 공부하기가 편해지면서 모든 이야기가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를 갖다가 1번, 2번 여기다 놓고 3번을 여기다 놓고 4번을 이렇게 놓게 되면 아까 1번이 뭐라고 했어요? 1번이 뭐라고요? 네, 불확정 이쪽은 무효 영역이고 네, 2번은 무슨 무효 영역이고 확정 무효 영역이고 네, 3번은 뭐가 돼요? 그러면 네, 아니 불자에서 뭐가 된다? 네, 불확정 유효가 되고요. 4번이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된다. 그럼 이것이 이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가능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공부하기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소 사유가 2번, 3번 한다 그러면은 저기 10가지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2번, 3번이. 10가지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뭐요? 한 글자 따서 네, 여기 무슨 작사가 있고 단통 작사가 있고 여기 무슨 적다가 있다? 네. 확과 적타가 있다 한다면 이 능착사 영역이 숫자로 한다면은 이 불확정요 3번 영역이고 네 나머지 영역이 뭐다? 네 2번 영역이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불확정 유효 취소 가능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확정 유효라는 것은 지금 방금 전에 일단은 효력이 있다가 실제로 취소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확정 무효로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 생각해 봅시다. 취소할 수 있는 영역이 2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번이 확정 무효로 가려면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누가 취소를 해야 되는 걸까? 누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는 거다? 네, 특정인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되죠.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걸 뭐라 한다? 네, 취소의 상대방이 누구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세 번째,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뭐예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취소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 아닐까요? 자, 또 하나는 이 불확정 유효는 경우에 따라서 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확정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취소해서 확정 무효 만들 수도 있지만 네, 스스로 원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취소를 하지 않겠다. 나 취소 안 할래. 취소 포기 선언해서 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네, 이것을 갖다가 표기한 말이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다? 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뭐 한다? 추후로 인정한다. 이렇게 바꿔 부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해서 확정 요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원튼 원하지 않든 네. 법이
법이 일정한 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사자 의사를 묻지 않고 취소 포기로 간주, 의제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법이 정한 사유니까, 그래서 여기 법자 들어가고 정자 들어가고 이 취소 포기는 우리가 추인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뭐라고 표현한다? 법정 추인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추인이요? 법정 추인. 그러면 무의 것은 자기가 원해서 취소 포기하는 거니까 이 말이 너무 기니까 이 말을 줄여 가지고 쓴 말이 뭐냐면 임의 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임의 추인.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일정 기간, 법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만약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뭐 아무 때나 취소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내 취소를 안 하면 취소권을 소멸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취소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뭐가 있다? 존속 기간을 두고 있다, 그 얘기예요. 존속 기간을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3번에서 2번 불확정 이유가 확정 무력할 때 취소권자, 취소의 상대방, 취소 효과. 그런 데 있는 데가, 여러분들 책자 일단 가볼게요. 책자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4페이지 가면 취소할, 144페이지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요거 원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기시면 법정 추인이 나와요. 146페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어디예요? 취소의 존속기간에서 148페이지. 그래서 150페이지까지, 몇 페이지까지? 150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취소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총칙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민법에 총칙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을 푸는 그 열쇠가 바로 요겁니다. 1, 2, 3, 4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칙의 민법의 절대 반지라는 것이라고 학생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민법의 무슨 반지? 절대 반지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놀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공부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지금부터 뭐 하겠다?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쪽은 이제 협소하니까 이쪽으로 가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취소권을 누가 갖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 제목은 누가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권자부터 보겠습니다. 취소권자에는 첫 번째,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능력자가, 그죠? 생각 보시면 돼요. 능력자가 된 후라고 돼 있겠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도 능력자가 되기 전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홀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포인트입니다. 결국 예를 든다면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 취소 자격이 있다는 거 하나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다는 거. 따라서 미성년자가 홀로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차고자.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사기당한 자, 사기자. 또 무슨 자가 있을까요? 강박당한 자, 강박자. 네, 당연히 무슨권이 있다. 네, 당연히 무슨권이 있다는 거, 취소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에서도 제한능력자, 그 다음 뭐예요? 사기, 강박, 차고자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리인 할 때는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성년자의 부모,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수권 받아서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법정 대리인은 네, 당연히 취소 자격이 있는 거고요. 네, 문제는 임의 대리입니다. 무슨 대리요? 네, 임의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을 맡아야 된다는 거 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대리행위 하자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대리인이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착오 사실 판단 여부는 대리인 기준이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본인한테 갑니다. 따라 취소권은 대리인한테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소를 하려면 본인으로부터의 특별수권이 있을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승계인은 네, 책사강 이런 자들 통해서 온 특별 승계인도 포함이 되지만 네, 또 포괄 승계인, 상속인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취소권자에서 두 군데 조심하면 돼요. 요거 미성년자 또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거.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것일까? 취소의 상대방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자, 두고 볼게요. 미성년자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A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 을한테 만약에 토지를 팔았다. 자, 토지를 팔았는데 을이 또 다시 누구한테 병한테 또 이렇게 또 되파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취소권자는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특징이 취소를 누구한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취소를 누구한테 하는가? 취소는 처음 계약한 을한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병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처음 계약한 원래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 것이지 원래 상대방입니다. 원래 상대방이지 누가 아니다. 전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그때 그 사람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다? 네, 계약했던 누구다? 그때 그 사람한테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기. 노래도 있죠. 그때 그 사람. 그러니까 취소는 처음 계약한 그때 그 사람이지 전득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취소의 결과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자, 그때부터 무효라는 말이 맞는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무효라는 말이 맞는 걸까요? 네? 계약한 처음부터 무효라는 말이 맞는 걸까요? 선택해 보세요. 네. 취소의 결과는 취소의 결과입니다. 그걸 취소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취소의 효과입니다. 취소의 효과.
이게 3번이 되겠죠. 3번. 누가 취소하느냐, 누구한테 하느냐, 그 결과가 누구냐는 얘기죠. 그러면 취소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무효란 말은 논리가 안 맞죠? 돌려받기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뭐다? 네, 취소 효과는 뭐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무효를 만든 다음에 이 전득자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갑을이 꽝이 되면 뒷사람도 꽝꽝이 원칙이다. 그래서 선의도 꽝, 악의도 꽝. 그래서 제한 능력자 취소는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한 능력자 취소는 뭐다? 네, 꽝꽝. 제한 능력자는 뭐다? 꽝꽝. 절대적 취소가 되고요. 네, 이것이 만약에 사기, 차고 이런 경우 있죠? 이 사람이 뭐 차고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또는 사기 당했다. 그럴 경우는 좀 달라지죠.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만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쪽이 선이고 이쪽이 악일 때 이쪽이 분명히 꽝은 맞아요. 꽝꽝해서 다 꽝꽝이 돼야 되는데 악의만 꽝이 되고 선의는 보호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영역을 우리는 상대적 취소라고 명칭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 취소는 어디 거예요? 네, 차고, 사기, 강박이죠. 의사표시 영역이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의 취소 효과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슨 취소가 되고 절대적 취소가 되고, 네, 차고 사기 영역은 당사자 꽝이 될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꽝꽝 되는 것이 아니고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만 꽝이 되죠. 이런 영역을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자,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 소급해서 무효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취소 효과죠. 네, 취소를 실제로 취소의 효과는 네,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돌려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아직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비점 때 만약에 이행 후라면 어떻게 된다?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네, 부당이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죠. 자, 이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때 선의는 돌려줄 때 선의는 현존. 네, 악의의 수익자는 전배상. 원래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한 능력자는 보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선의, 악의, 불문, 묻지 않고 네, 이거는 그냥 현존 이익 배상하면 된다는 거. 요거는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시험 볼 때 제한 능력자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네, 무조건 보호한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우리 민법의 미PP는 책임물을 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보호합니다. 결국은 선의 악의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데 제한 능력자만큼은 그러니까 지금 차고라든지 사기 영역에서는 이렇게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 제한 능력자는 선악 묻지 않고 현존 이익해서 보호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것이 네, 불확정 유효가
확정 무효로 갈 때 쓴 얘기를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불확정 유효가 확정 유효로 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나눠서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스스로 원해서 뭐 하는 경우예요? 네. 취소를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원해서 내가 취소 포기를 해서 네, 확정 유효로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마도 차고 사기에서는 어렵겠지만 제한 능력자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여기 지금 제한 능력자가 있고요. 그죠? 미성년자가 있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가 될까? 네. 능력자가 될 거 아닙니까? 성년 된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능력자가 된 후가 있을 거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면 스스로 원해서 취소를 포기하려면 이 제한 능력자는 취소 자격은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네, 이걸 이제 추인하거든요. 이 취소 포기를 뭐라 한다? 추인.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취소 자격은 있어도 네, 추인 자격은 없다 이야기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 취소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해서 확정 유효 자격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는 이 능력자가 되면 능력자가 된 후에 비로소 무슨 자격을 줄 수 있다? 네, 이때 비로소 네, 추인 자격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위치를 잘 보세요. 자, 미성년자,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는 취소 자격은 있어도 추인 자격 줄 수는 없고요. 성년이 돼야지 성년이 된 이후에 추인 자격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능력자 성년 되는 시점, 우리가 이거 만 19세를 할 수 있겠죠? 만 19세. 이 만 19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취소 원인이 있다가 끝난다 해서 이 만 19세를 취소 원인 소멸점으로 본다 이야기예요. 이걸 잊어먹지 마세요. 취소 원인 소멸. 그러니까 19세 되는 시점을 취소 원인 땡, 이걸 땡이라 합시다. 땡 친다 이야기예요. 그럼 이쪽은 땡 후가 되고 이쪽은 땡 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추인 자격이 없습니다. 취소 원인 소멸된 후 비로소 추인 자격 두겠죠. 그럼 이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한테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법정 대리인. 그럼 법정 대리인은 이 땡 전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모두 있고요. 당연히 취소 자격도 있지만 자식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 가지고 당연히 무슨 자격도 있어야 돼요. 네. 추인 자격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땡 소멸 전 법대는 추인 자격이 있겠지만 이 땡 치는 순간 미안하지만 법정 대리인은 없다 이야기예요. 없다 이야기예요. 따라서 땡 치는 날 법정 대리인은 없고요. 그냥 부모로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소 원인 땡 소멸 전 미성년자는 취소는데도 추인 자격 없다.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 옆에 계신 법정 대리는 취소 추인 자격 다 있겠죠. 취소 원인 소멸되면 법대는 없어요.
그러면 능력제된 자는 추인 자격이 있죠. 당연히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과거의 계약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 자격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원에서 추인하는 경우, 이걸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추인. 그러면 스스로 원해서 취소를 포기하는 거니까 상식적으로서 취소권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예요. 취소권 존재를 뭐야? 인식해야 된다 이 얘기 되겠죠. 자, 이것이 뭐에 관한 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스스로 원해서 뭐 한 적이 없다.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한 적이 없다 이야기예요. 근데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네, 취소 포기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법정 추인은 취소권 존재 인식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취소권 존재, 인식, 불문. 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것. 이건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그러면 법정 추인이 뭔가 봤더니, 자, 볼게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있다. 무슨 자가 있다? 자, 미성년자는 짝짝짝짝짝짝짝 뭐가 된 다음에 네, 성년이 된 후에 뭐가 된 후에 성년된 후 네, 책에 있는 건 법전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전부 또는 일부 이행. 두 번째,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 독촉. 3호는 고치고 고치경, 고치고 고치는 경계 계약. 자, 네 번째는 4호는 담보 제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끝에 글자 갑니다. 권리 양도. 여섯 번째는 강제 집행.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년된 후 취소를 선택한 적도 없고요.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한 적이 없는데 성년된 후 전부 일부 이행 청구, 경계계약 체결한다, 담보 제공한다, 권리를 양도한다, 강제 집행 들어가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추인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원해서 취소 포기해서 확정 유효가 된 경우고, 이건 원튼 원하지 않든 법정 추인 간주입니다. 그럼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외우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압축해 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년된 후, 네, 전경. 네, 이거는 전투 경찰 전경. 전경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말 만든 거예요. 전하고 여기 경이 있어요. 자, 전경. 네, 정경돼서 네, 정경이 갑자기 자, 네, 청양고추를 먹습니다. 뭘 먹는다고요? 청양고추 먹습니다. 자, 청양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행 청자하고 끝에 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 경찰 돼가지고 청양고추 먹으니까 당연히 제재 당하지 않을까요? 제재. 네, 제재는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다? 여기. 담보 제공 하고 강제 집행. 연습하세요. 미성년자가 성년된 이후에 정경이 돼가지고 청양고추 먹다 제재당하다. 그럼 스토리가 분명히 전개될 거예요.
새로운 암기법이니까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조심할 것은 미성년자가 여기 전투 경찰 돼서 청양고추 먹고 제재당하다 이런 것들은 이건 법정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뭐예요? 성년 되노니까 뭐예요? 취소 원인 소멸 후 또는 추인할 수 있는 후 전투 경찰 돼서 청양고추 먹으면 제재당한다. 그래서 시험에 이 법정 주인이 자주 나오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것은 이제 취소권자가 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무슨 권자요? 취소권자가 전투 경찰 돼가지고 했을 땐 얘기고, 이제 조심할 것이 이제 시험에 상대방이 할 때, 상대방이 전부 주는데 받아 먹는다. 새로운 합의를 끌어낸다. 상대방이 담보 제공하는데 받아 먹는다. 상대방 강제 집행 들어올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전부 다 법정 주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거, 독촉하는 거,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취소권자가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지 않고 액션을 취하면 법정 주인이야. 전부 다. 근데 취소권자가 액션 안 취하는 것이 바로 여기 청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청양은 이쪽은 전부 다 법정 주인이 나머지 건 되는데 요것만 법정 주인이 아니라는 거.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이게 자주 나올 거예요. 네, 나머지 건 전부 다 무슨 주인인데 나머지 건 전부 다 법정 주인이 되는데 상대방의 청양은 법정 주인이 아니라는 거. 네, 또 저기 임의 주인과 법정 주인을 한번 비교해 보셔서 잘 한번 보세요. 자, 기억해 주세요. 요거 꼭 기억하면 시험 볼 좋아요. 일단 미성년자가 성년된 후 전투 경찰 돼서 청양고추 먹다 제재당하다. 그래서 요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했을 때 안 되는 등유가 청량입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청과 양을 놓고서 찍으면 정답이 될 것이다. 네, 세 번째입니다. 네, 일정 기간 뭘 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으면, 네, 취소권이 뭐 한다? 소멸한다. 그 얘기예요. 취소권 소멸하면 뭐가 된다? 확정유가 되는 거죠. 자, 해봅시다. 그럼 이것도. 제한 능력자가 있었죠. 제한 능력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계약한 날로부터,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연습해 봅시다. 제한 능력자가, 네, 계약을 했다. 또, 착오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사기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 계약한 날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계약한 후에, 네, 능력자가 되겠죠. 착오에서 착오 계약한 후에 착오를 안 날이 있겠죠. 사기당해서 계약한 후에 안 날이 있겠죠. 두 가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능력자가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자, 착오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착오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역시 사기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다음,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면 결함 있는 상태 계약한 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이걸 법률 행위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러면 능력자 안날 이후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추인할 수가 있잖아요.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 없지만 능력자는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함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 날,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이렇게 결함에서 벗어난 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그래서 10년 또는 3년 빠른 기간 내에 뭐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해서 이 계약은 뭐가 된다? 확정유효가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 10년 또는 추인기준 3년 내에 뭐 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해서 확정유효가 된다. 이 흐름을 먼저 기억하세요. 뭐 취소권은 형성권이니까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 제척기간의 대상이 된다.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이런 건 지금 중요치가 않아요. 10년, 3년 내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해서 확정유효가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책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3번이 불확정유효가 확정무효, 3번이 확정유효,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